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플랫폼들을 키워낸 비결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그런 타겟을 잡으신 것도 네.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플랫폼별로 조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죠. 제가 알기로는 또 뭐 어떤 분은 뭐 유튜브가 너무 폭발적이다. 어떤 사람은 뭐 인스타가 너무 폭발적이다. 플랫폼별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어떻게 키워내면 좋을지 그걸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그거를 조금 인터뷰를 하기 전에 조금 정리를 해서 고민을 네. 해봤는데, 일단은 단계별로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자, 제가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외모 발언을 조금 할게요. 네. 외모 발언을. 자, 내가 만약에 얼굴도 예쁘고 말도 잘한다? 무조건 유튜브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얼굴도 예쁘고 말 잘한다 이게 아니라 네. 그랬을 때 폭발적인 건 유튜브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뭘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는 자기가 가진 장점을 가지고 먼저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근데 나는 글을 못 써. 근데 블로그부터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맞아요. 내가 잘하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은 나 말도 잘 못하고 외모에도 조금 자신이 없고 좀 내가 가진 전공을 설명을 못하겠어라고 하시면 사실 블로그부터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그래서 시작했어요. 제가 뭔가 설명을 잘한다는 칭찬을 요즘 되게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되게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된 게 사실 저는 다 블로그 때문이에요.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글을 많이 쓰면 이게 늘잖아요. 맞아요. 이 뇌가 네. 발달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에 3회씩 글 쓰는 게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어거지로라도 쓰면 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블로그부터 하시고 레슨 문의를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블로그예요. 완전 토대는 블로그고요. 네. 그리고 제가 3가지를 다 운영하게 될 수 있었던 것도 블로그예요. 어떻게 무조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인스타도 유튜브도요. 그냥 이거 찍어서 올려야지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다 기획을 해야 돼요. 맞아. 기획을 해야 되지. 네. 기획을 안 하고 올리면 지쳐요. 오늘 또 뭐 올리지? 커피 마시는 거 올릴까? 셀카 올릴까? 그러면서 지쳐버려요. 근데 기획을 하면요 끊이지가 않아요. 제가 계속 올렸을 때도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매주 해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하는데, 그게 기획이 돼서 그런데 그 토대가 블로그예요. 글 쓰는 거. 블로그는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베이스고, 효율적인 거는 블로그가 사실 레슨 문의가 제일 많이 와요. 제가 인스타 유튜브 안 할 때 블로그가 제일 폭발적이었고 그거 서브들이 이제 인스타 유튜브였어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블로그가 일단 메인. 레슨을 모집하는 데는 가장 좋았고, 좋아요. 이 기획이 있었기 때문에 인스타 유튜브가 서브로 키울 수 있었다. 그렇죠. 오히려 블로그가 메인이에요. 유튜브, 인스타가 서브예요. 서브. 네, 저는 유튜브를 하니까 이제 유튜브가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블로그에 제 생각을 쫙 써요. 그래서 1탄, 2탄, 5탄으로 나눠요. 그럼 매주 5개씩 나눌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그걸 요약해서 말로 하는 게 유튜브예요. 그러면은 할 게 너무나 많아져요. 블로그로 이미 글을 쓰니까 글을 쓰면서 이 생각 정리가 다 돼 있는 거죠. 다 돼 있는 거죠. 근데 한 번 쓴 거를 말로 하는 건 너무 쉬운 거죠. 너무 쉬운 거죠, 저한테. 그런 거구나. 블로그 제가 막 2-3시간 했다고 생각하셨잖아요. 저 하나 쓸 때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거 그래요? 미리 캔버스까지 포함해서. 진짜 빠른데? 진짜 빨라요. 네. 근데 보면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꼼꼼하게 했다 생각하는데 오타도 되게 많고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2시간 걸렸는데 하루에 그렇게 해서 딱 3개를 쓰고 예약해놓고 끝. 일주일에. 대단하네. 그리고 네. 유튜브도 제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제가 매주, 원래 지금은 조금 안 하지만 매일 했었거든요. 5일씩. 얼마나 걸리실 것 같으세요? 저도 사실 찍어봤거든요. 네. 제 말하는 걸 찍는 게 너무 어렵고서 사실은 버린 것도 많고. 그죠. 1분을 찍는다 그래도 제가 보기엔 최소 30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하루에 5개를 다 찍어요. 보시면 옷이 똑같아요. 보면은 옷이 5개가 똑같거든요. 하루에 5개? 하루에 5개 1분 콘텐츠를 찍는데, 그걸 찍는데 대본을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핸드폰 켜가지고 보여드리면 좀 그냥 이렇게 1분 레슨 영상 촬영 목록 이렇게 있어요. 근데 1분 촬영 목록을 버스 안에서 써요. 오늘 뭐 쓸지. 출근하면서 그냥 따다다다다다다 해서 시리즈로 하면 쉽거든요. 그래서 1탄, 2탄, 3탄 써요. 그래가지고 5개를 목록을 해놓고 이걸 어떻게 할까 구상을 해요. 제가 출근 시간이 20분이거든요. 그때 하고 찍기 시작하면
오래 걸리면 1시간이고 빨리 하면 30분에 다 찍어요. 5편. 그러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 일하고 네. 예약 걸어놓고. 그거 걸어놓고 편집하는 것도 퇴근할 때 하나씩 이제 편집해서 올리고 야. 편집해서 올리고 그냥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다 하신 거잖아요. 저는 핸드폰으로 다 해요. 뭐 대본도 핸드폰, 찍는 것도 핸드폰, 편집도 핸드폰. 이야, 저처럼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표님 엄청 파워제이시죠? 네, 맞아요. 저 완전 파워제이예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정리를 좀 해보면 네. 블로그로 내가 뭘 할지 1탄부터 5탄까지 일단은 기획돼서 정리된 네. 글을 올리고 그게 내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출근할 때 오늘 쇼츠를 찍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목록을 리스트를 만들고 와서 30분에서 1시간에 대여섯 편을 찍으시고 그렇죠. 퇴근할 때 편집해서 올리고. 그때 되게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 거의 매일 올렸어요. 아. 그러니까 목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 엄청 좋은 영상을 올리려고 많이들 하시는데 전 그게 아니라 매일 올리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완성이 안 됐어도 그냥 계속 올리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드시면 지우면 돼요.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해요. 네. 그냥 지우면 된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 말씀이 맞아요. 네. 살짝 이제 조금 다른 질문을 들어보면 악플이 안 달릴 수가 없어요. 그죠. 네. 네. 그런 거를 좀 헤쳐나가는 방법 그런 게 있나요? 뭐 사실 제가 그렇게 악플을 많이 받을 만큼 아직 그런 경지는 아니어서 없지만 그래도 있긴 있었어요. 네. 악플이 있었는데 되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악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연예인들이 그런지 알겠다. 나 이거 네. 하나 받았는데 근데 욕보다는 오히려 어느 학교인지 너무 궁금하다. 무식이 어. 유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누구는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지 이러면서 막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뭐 되게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내 학교를 욕먹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잘못한 건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 아는 언니가 얘기해 준 건데 그러니까 내가 유명해졌다는 증거가 악플이래요.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는 건 아무런 무풀이나 계속 선풀만 오면은 그냥 적당히 아유 힘내세요 이런 댓글이고 악플이 온다는 건 누군가 너를 시기하고 너를 이제 유명해지는 게 싫어서 그런 거다. 신경 쓰기 시작한 네, 거지. 신경 쓰기 시작한 거래요. 유명한 누구나 다 악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제 악플을 받을 정도 급이 됐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오히려 그분 댓글에다가 제가 어디 학교를 나왔고 저는 어디 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오히려 그냥 대댓으로 무시를 할까 지울까 하다가 욕설도 아니고 해서 다른 분들도 그걸 보면서 제 영상이 그게 되게 성장하고 있는 5만 회가 넘게 나온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보고 이거 따라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실까봐 저는 어느 학교 나왔는데 제가 학교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더 열심히 하겠다 그냥 이렇게 달았어요. 근데 그럴 때 오히려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요. 저도 악플을 이제 많이 받을 결심을 하고 있지만 악플이 달리면 내가 좀 더 유명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요. 그럼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악플을 달려도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악플이 꼭 내가 유명해진 거 있구나 라는 증거로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유학을 가시려고 했는데 좌절되면서 굉장히 자기 개발에 열중이셨잖아요. 그리고 열중을 하시면서 어떻게 자기를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지 그 이야기 듣고 싶어요. 네. 일단은 저도 똑같았어요. 그냥 내가 제일 잘났고 나 예고도 나왔고 인서울도 했어. 맞아. 막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막 열심히 하면서 배우고 이러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려고 해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되게 웃긴 얘기, 이게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아기를 낳고 이제 3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제가 둘이거든요. 네. 32인데 이제야 제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돈을 벌면서. 오히려 돈을 벌면서 예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노래는 관객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나를 위해서 많이 했구나. 나를 오히려 막 아까 자의식 얘기해서 내가 최고고 내가 그래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린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뭘 하시든 연주자를 하던 내가 교육을 하던 취직을 하던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 자의식을 다 해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야,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진짜,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이거 얘기가 좀 넓어지는데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거든요. 네. 되게 맨날 하위권이었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하위권이면 너무 슬픈 거 아시죠? 제가 유학을 준비한다는 거에 대해서 다들 아이러니하게 좀 생각하고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지 저는 교육대학원 갈 줄 알았대요. 맞아요. 실기장학이 아니라 성적장학을 받는 학생.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맨날 실기 제일 거의 막 꼴등, 뭐 B 나오고 막 B 나오면 진짜 못하는 건데 맨날 그랬는데 전 누구보다 노래를 사랑했거든요. 진짜 노래를 좋아해서 갔을 때 유학을 그렇게 저한테는 성공이 아니라 약간 실패 느낌이었어요. 그 하나 붙은 것도 저는 너무 감사했지만 그때 음악을 그만둬야겠다 생각하고 나서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돈을 벌어야겠다 하면서 그때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안 할 게 없는 거죠. 사실 그냥 진짜 문화기획자도 뭐 문화사업에서 하는 것도 해봤고요. 연출팀도 가보고 그냥 그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제일 못한다고 생각했던 노래가 내가 하는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게 노래였어요. 할 줄 아는 게 노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노래를 상품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죠. 노래를 가르치는 걸. 그게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이제 끝까지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해보고 포기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자존심이 물론 계속 깎였죠. 계속 레슨할 때마다 막 틱틱거리고 뭐 레슨 갑자기 취소하시거나 여러 가지 그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교수님이 아니에요. 물론 존중해 주시고 지금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훨씬 많지만 간혹가다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계속 깎여 나갔죠.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상처가 됐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좀 많이 넓어졌어요. 아, 그럴 수 있구나. 되게 엄청 네. 깊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사실 국제 콩쿠르 나가서 뭐 대회 상 타고 너무 흔한 얘기인 것 같지만은 그 예체능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최상위 0.1% 정도 될까? 그러니까요. 예. 몇 명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졸업생은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네. 일단 생활 전선, 전쟁터에 뛰어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네. 마지막 한마디 하면서 앞으로의 꿈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공대생 남편을 만났거든요. 공대생. 네, 공대생 남편을 만나서 삶의 얘기를 같이 들어보면 음악 하시는 분들이 진짜 성실해요. 너무나 성실해요. 그래요? 네. 전공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한 가지밖에 못하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공대생들 얘기 들으면 별걸 다 해요. 토익, 토플 자격증 따야 되죠. 맞아. 무슨 이렇게 대회 같은 것도 나가야 되죠. 취업하려고 선배들이랑 좀 이렇게 인맥 관리도 하면서 취업 정보도 알아내죠. 근데 우리들 틀 안에서만 열심히 하지 그 이상의 것을 진짜 우리를 일하고자 쓰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부를 안 하는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연주자를 하시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연주자를 하더라도 자기 마케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외모 관리도 해야 돼요. 네. 이건 필수예요. 요즘에는 비디오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연주는 당연히 기본이겠지만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거를 부끄러워하시면 안 되고 계속 노출을 해야 돼요. 간혹가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쟤 나보다 노래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가? 마케팅을 너무 잘한 거예요. 네. 본인이 노래를 더 잘한다는 거 아무도 몰라준다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취직을 하고자 하는 것도 제 주변에는 생각보다 음악으로 취직한 사람이 조금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연출 쪽이나 이런 데 좀 다양하게 하거나 문화재단 쪽에 들어가서 인턴 이런 거 해서 좀 좋은 공기업에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네네. 그렇게 하려면 그런 경험을 계속 쌓고 조금 틀을 깨나가는 방법이 좀 많이 필요하고 저처럼 레슨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일단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일단 서비스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다른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무조건 우리 하루 종일 연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 다른 시간에 공대생들처럼 타과생들처럼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른 거를. 진짜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 게. 예. 정말 극공감. 그죠? 네. 완전 공감하시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으세요? PPT도 못 만들잖아요. 맞아요. 발표도 못 하고 사업계획서도 못 쓰고 할 줄 아는 게 사실은 진짜 노래밖에 없어.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한 가지를 너무 잘하지만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했을 때 노래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노래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재능이 너무나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이 생각보다 쓸모가 진짜 많고요. 결국에는 예술이 점점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금 5, 60대 분들은 시간과 돈이 남아도
그래서 음악 문화센터 여기 백화점만 가도 미어 터져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배우려고 사는 사람이 없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존재가 없어라는 생각부터 먼저 해보시고 계속 노출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배우려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이 없어. 거기 없어. 진짜 그 장소에 온라인에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으면 당신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까 비전도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작은 성공을 했음에도 물어봐 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궁금하다.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졸업했을 때 막막했던 그거를 제 후배들이나 제 동료들에게 조금 없애주는 역할로 하나의 직업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이거를 이제 체계화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적용이 되겠다라는 게 되면 책으로 지금 나누고 있지만 실제로 컨설팅을 하거나 나중에 대학에도 후배들을 만나러 가고 싶어요. 진짜. 예. 그래서 노래를 하면서 알바나 혹은 이제 조금 유학을 준비하면서 자기가 학원을 운영해 볼 수도 있잖아요. 피아노 학원처럼. 네. 그게 성악 학원처럼 이렇게 교습소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는 만들어 주고 싶어요. 그런 거를 만들고 싶어요. 후배들한테도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근데 제가 이걸 하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 음악을 하는 분들이 음악을 포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서 하는 거예요. 그 먹고 살 길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정말 네. 좋은 비전인 것 같고 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네. 먹고 살아야 하고 먹고 살아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대표님이 우여곡절 실패를 네. 겪으시면서 했던 과정을 초압축해서 전자책으로 네네네. 또 어떤 컨설팅 과정으로 만들어 나갈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좀 대학의 어떤 과의 교수님이 되지 않을까.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또 제가 전공을 했던 성악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또 너무 재밌었고 대표님을 또 오래전부터 지켜와 봤기 때문에 이런 성장 과정이 있다는 것들이 지켜보면서 너무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고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성공 인터뷰 사례 두 번째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